안녕하세요. 강남의사 피부과 전문의 닥터 창입니다. 오늘은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탈모라고 하면 해야 할 얘기가 방대한데요.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남성형 탈모겠지요. 또한 여성형 탈모도 있고 원형 탈모도 꽤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탈모에 대해서 우선 그 분류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왜냐하면 탈모가 있다고 느낀다면 우선 내가 어떤 탈모인지 알아야 할 테고요. 탈모의 종류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탈모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그 원인과 차이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탈모의 종류는 4가지입니다.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휴지기 탈모, 원형 탈모입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탈모증들입니다. 우선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탈모는 안드로겐 탈모라고도 하는데요. 탈모의 종류 중에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우선 남성형 탈모는 사춘기 이후에 발생이 가능한데 보통은 20대 중반 이후에 시작해서 서서히 진행하게 됩니다. 흔히 M자 탈모라고 해서 이마의 양쪽 헤어라인이 위로 올라가거나 정수리 부위에 모발이 점차 얇아져서 두피가 들여다 보이는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이 두 가지 양상이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서양인에게서 많이 흔하지만 한국에서도 남성형 탈모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성형 탈모의 원인은 유전과 남성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즉 탈모의 유전적인 배경이 있는 경우에 남성 호르몬에 의한 탈모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모낭에서 5알파 리덕테이즈라는 특정 효소에 의해서 DHT, 즉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강력한 남성 호르몬으로 변환이 돼서 이 호르몬이 탈모를 유발하게 됩니다. 남성형 탈모는 갑자기 진행한다기보다는 서서히 진행을 하는데요. 모발이 점차 얇아지면서 길게 자라지 못하고 어느 정도 자라면 빠지게 돼서 짧게 자라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솜털처럼 변하고 탈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양상은 이마 양쪽에서 M자 형태로 헤어라인이 올라가거나 정수리 부위에서 진행이 되는데 옆머리나 뒷머리는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모발이 유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남성형 탈모의 치료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알파 리덕타제라는 남성 호르몬 변환 효소를 차단해 줌으로써 DHT라는 남성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오리지널 약재로는 프로페시아와 아보다트라는 약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치료로는 바르는 약입니다. 미녹시딜이라는 약물이 대표적인데요. 원래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고혈압 약이지만 두피에 발랐을 때 발모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바르는 발모제로 유명한 약이죠. 세 번째로는 병원에서 하는 탈모 치료, 즉 모낭주사입니다. 다양한 성장인자 또는 PRP, PDRN 등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주사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침투시키는 의료 장비 등을 이용해서 두피로 침투시키거나 직접 주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레이저 치료, 광선 치료를 병행해서 탈모를 늦추고 발모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발 이식입니다. 탈모가 생기지 않는 뒷머리 부위의 모낭을 채취해서 탈모 부위로 이식해서 영구적으로 모발을 자라게 하는 수술이죠. 이제는 여성형 탈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형 탈모는 아직까지 남성형 탈모에 비해서 밝혀진 것이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여성형 탈모 역시 원인으로는 유전과 남성 호르몬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다른 원인들도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형 탈모 역시 20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차 많아지죠. 남성형 탈모와는 달리 앞 헤어라인은 올라가지 않고 유지가 되면서 두피 위쪽 정수리 부의 모발이 점차 가늘어지고 탈모가 일어나서 머리 윗부분이 비어 보이고 특히 가운데로 가르마를 타보면 가르마 주변으로 두피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남성에서 복용하는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같은 탈모약은 가임기 여성에서는 금기이기 때문에 복용이 어렵습니다. 폐경기 이후 여성에서는 효과가 있어서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그 근거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바르는 약인 미녹시딜을 사용하게 되고 여성 호르몬 형태의 바르는 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남성형 탈모와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모발 성장을 촉진시키는 주사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이 외에도 모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보조적으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휴지기 탈모입니다. 휴지기 탈모는 서서히 진행하는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와는 달리
갑자기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것이 주된 증상입니다. 또한 특정 부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발이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갑자기 머리 빠지는 양이 증가한다면 휴지기 탈모를 꼭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두피의 모발은 정상적으로는 하루에 50개에서 100개 정도가 빠지게 되는데요. 이 양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두피 모낭에서는 모발이 정상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자라다가 빠지고 새로운 모발이 나는 어떤 일정한 주기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모발이 자라나는 시기를 생장기, 빠지는 시기를 휴지기라고 합니다. 휴지기 탈모증은 잘 자라던 생장기 모발 중에서 갑자기 많은 비율의 모발이 휴지기로 들어가면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탈모 증상의 기간에 따라서 급성 휴지기 탈모와 만성 휴지기 탈모로 나누는데 6개월 이상 탈모 증상이 지속될 때 만성 휴지기 탈모라고 합니다. 급성 휴지기 탈모는 주로 수술이나 어떤 전신적인 질환, 다이어트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이 우리 몸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킬 때 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출산 후에 나타나는 탈모가 휴지기 탈모에 해당합니다. 다이어트를 해본 분들은 급격하게 체중 감량을 하게 되면 머리가 빠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역시 휴지기 탈모입니다. 다행인 것은 급성 휴지기 탈모는 대부분 6개월을 넘지 않고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휴지기 탈모는 철분 결핍이 가장 흔한 원인인데요. 이 외에도 단백질, 아연 등의 영양 결핍, 갑상선 질환이나 약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탈모가 있을 때는 철 결핍이라든지 갑상선 호르몬 등의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형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인구의 1.7%에서 평생 한 번 이상 원형 탈모를 경험한다고 하니까 꽤 흔한 편인데요. 두피에 구멍이 뻥 난 듯이 동전 모양으로 동그랗게 모발이 빠지게 됩니다. 한 군데만 생기는 경우가 흔하지만 여러 군데 동시에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동그랗게 부분적으로 나타나는데 심한 경우에는 두피의 넓은 부분에서 나타나거나 전체적으로 빠지는 전두 탈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원형 탈모는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자기의 면역세포가 모낭의 세포를 공격해서 모발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유전적인 소인이 작용하기도 하고 심한 스트레스 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꽤 있지만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형 탈모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20% 정도에서는 잘 회복되지 않거나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 발생하면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형 탈모가 발생하면 탈모 자체가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빠른 회복을 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치료로는 탈모 부위에 직접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미녹시딜을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 면역치료, 냉동치료, 광선치료, 레이저 등의 치료들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탈모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